최근 미국의 군사무기 전문기관 글로벌 시큐리티에서 한국과 관련된 뜻밖의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 상황에 대하여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에 적용할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 필름과 PET 소재 기반의 스텔스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글로벌 시큐리티 미국 언론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 필름은 차세대 스텔스 모듈로 분류됨으로써 기존의 스텔스 필름 대비 RCS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주지만 반대로 단점으로는 유지보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므로 구축함을 제외한 항공기 같은 공중기체에 응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아직까진 폴리이미드 스텔스 모듈을 F-35 전투기에 완벽하게 접목시키진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최근 스텔스 모듈을 PET 소재와 결합해 새로운 스텔스 신소재를 탄생시킨 결과 KF-21 전투기의 동체에 인공구조 기반의 레이더 전파 흡수체 테스트를 이용하여 RCS 감소를 테스트한 뒤 더욱더 적은 양의 폴리이미드로 레이더 흡수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확인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고성능 폴리이미드 스텔스 필름의 단점들을 대부분 상쇄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20 전투기를 보유한 중국 당국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즉슨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가 차세대 스텔스 소재를 통해 적전투기의 레이더 흡수의 대역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성능적인 장점은 물론 스텔스 모듈, 신소재를 활용한 전자기파 흡수 성능을 극대화하여 폴리이미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이 최첨단 스텔스 소재를 개발하자 전 세계 군사무기 외신 언론들이 보람의 전투기에 관한 스텔스 모듈 성능 분석 보도를 끊임없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를 비롯한 군사무기 전문기관인 CSIS, 유로피안 싱크탱크 등 세계 각국의 유명 군사 전문 기관과 매체들을 통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모듈에 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브스는 최근 공개된 KF-21의 기체 형상을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정레이더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스텔스 모듈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중국산 J-20을 빠르게 따돌리고 가장 높은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거기다가 정밀 유도 폭탄을 통합 야간 비행시 초음 속으로 운용한다 해도 한 발 앞선 기체의 기동성 때문에 대규모 작전 상황에도 무리가 없는 분명한 한국형 다목적 전술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와 황구시보 등 일본과 중국 언론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큐리티에 의하면 한국이 현존하는 4.5세대에서 5세대급 전투기 중 가장 최상급 소재 모듈로 평가받는 최초의 폴리이미드 PET 기반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KF-21 보람의 블록2를 선보임과 동시에 스텔스 모듈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초음 속 스텔스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이 정도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대단히 놀랍다는 반응과 동시에 충격적이라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들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해왔던 KF-21 보라매의 6호기와 7호기 그리고 조립 중인 8호기가 마침내 그 위험을 드러냈다며 동시에 KA-2 항전장비 장착하여 스크리밍 기동과 코브라 기동까지 자유자재로 가능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KF-21은 코브라 형태의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 최첨단 장치로 무장했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보편적인 전투기의 성능을 가뿐히 뛰어넘는 그 자체로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산 로우급 전투기는 보람의 앞에 서 있는 날파리처럼 아예 상대조차 되지 않는 데다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F2 전투기까지 초격차로 따돌리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5년 사업에 착수하여 5년 만에 이뤄낸 기적 같은 성과로 한국은 단번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 항공기 제조 선진국에 등극했고 항공산업의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줄을 잇게 되었는데요. 과거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력이 전무했던 한국에서 이 같은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 기적과 같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CSIS는 한국이 2022년까지 군사항공의 독점적인 제조국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발판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동시에 전투기 독자 개발은 세계에서 13번째지만 F-15와 같이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4세대 이상의 장비들을 확보했으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만 따지자면 8번째에 해당하는 데다 부품의 80%가 한국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제작 기간 대비 뛰어난 성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텔스 형태인 KF-21 블록2가 나온다면 동북아 국가 그 누구도 한국의 위치를 감히 넘보기 어려울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KF-21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자 대량 생산 체제만 완벽하게 갖춘다면 현재 반도체 영역만큼이나 상당한 수출 잠재 문제력이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기도 했죠. 당연한 소리겠지만 2026년부터 이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 이상의 결과를 낼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가장 먼저 우려를 나타낸 건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4세대 전투기인 제-20을 2008년부터 전략화해 두면서 유사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 제-26을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스텔스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한 중국은 이후 2010년에 들어서 최초의 스텔스기인 제-20을 공개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전략화에 매진했는데 이것도 모자라 제-20보다 강력한 FC-31 스텔스 전투기를 2012년 첫 비행에 성공시키는 등 추가로 5세대급 2개의 기종을 개발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5세대조차 F-35의 하위 호환 수준이며 KF-21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KF-21 전투기는 유로파이터와 라팔에 비해 향후 개량할 여지가 추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능 잠재력 방면을 따지고 보자면 대놓고 스텔스 컨셉을 강조한 KF-21 전투기가 유리하며 무장 능력 역시 라팔보다 기체 크기가 거대하여 무장 능력 부문에서 프랑스제 군용기를 능가하는 5세대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가 제대로 된 위력을 적국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듭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 제국이었습니다. 땡큐 포 워칭.